윤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죠. 바쁠 때죠, 이제 5월달까지. 일단 나가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핸드아웃이 5개가 나갔어요. 되게 많이 나갔죠. 기간 IPS 제 수업 다 들어보셨어요? 다 들으신 분? 안 들으신 분? 없죠? 레벨 3 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공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어제도 그 얘기를 다른 데 강의 가서 했는데 레벨 2 강의랑 레벨 3 강의는 제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레벨 3 때는 완전 시험 목적으로 그렇게만 가르치거든요. 윤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윤리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거냐면 기간 IPS 때 보셨잖아요. 그죠? 다른 설명 다 빼버리고 오로지 시험 목적으로만 제가 수업하잖아요. 다른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뒤쪽에 있는 퍼포먼스라든가 엑세큐션이라든가 깁스도 그런 쪽으로 가르칠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레벨 2 교재를 쓸 거예요. 이유는 레벨 3 때 여기에 시간을 레벨 2만큼 쓸 정도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어차피 2년 동안 다 했었던 거니까 그렇게 시간을 쓰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용 정리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문제 풀이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레벨 3는 니즈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벨 1, 2까지 나왔던 방식으로 똑같이 나가되 여기다가 문제 풀이만 더 많이 붙여가지고 나갈 거예요. 내용 설명은 레벨 1, 2 때 여러분들 쓰셨던 교재 있죠. 제가 3년 동안 계속 썼던 가져오라고 했던 그 교재. 그 교재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교재 그냥 가져오시면 되고 필기도 똑같고 뭐 페이지수 인쇄된 것도 있고 제가 복사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이 나갈 거예요.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면 뒤에 SN 메이저 코드만 붙기 때문에 5번째 시간에 한 2교시 정도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그때 SN 메이저 코드 듣고 그냥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자기가 윤리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상처받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가시면 돼요. 정말 진심으로요. 그래서 시간을 다른 데다가 쓰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쓰세요. 그리고 5번째 시간에 2번째 시간 정도에 들어오시면 그때 SN 메이저 코드만 듣고 아주 나중에 깁스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거든요. 윤리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 1, 2 때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인데 다시 듣고 싶으시면요. 옛날에 썼던 책을 가져오세요. 책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새 책으로 여기다가 필기하고 괜히 익숙하지 않은 텍스트 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가는 문제는 제가 나눠드릴 거니까.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꾸러미에서 제일 위에 깔려있는 게 이거 한글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레벨 1, 2 때 계속 썼던 핸드아웃이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거 똑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필기한 게 있으면 가져오세요. 레벨 1, 2 때. 그 다음에 스웨저를 복사해드렸을 거예요. 이거 레벨 1, 2 때 제가 복사해드려서 나가는 스웨저예요. 기준을 레벨 2 기준으로 항상 제가 복사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커리큘럼북이 있네요. SM Major Code of Professional Conduct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레벨 3에 이제 과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윤리라고 치면은 레벨 3 과목 구성을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레벨 3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에세이가 50%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멀티가 50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에세이 과목에서 윤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윤리가 나와요. 그래서 윤리가 몇 프로 정도 나올 거냐면요. 아마 2세트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올해는 이게 퍼포먼스로 들어갔죠. 깁스가 한 5% 정도. 제가 설명회 때 합치면 한 15% 되니까 3문제당 1문제 꼴이라서 중요해요 라고 말씀드렸던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윤리가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윤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윤리 안에 우리가 흔히 배웠었던 코드랑 스탠다드, 여기 있는 22개 조항, 코드랑 스탠다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SM 메이저 코드가 붙어요. 그래서 이거는 커리큘럼북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번째 시간에만 들어오시면 돼요. 혹시 들으실 분들은. 그 다음에 Practice Problems for Reading 2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커리큘럼북에 있는 문제예요. 커리큘럼북에 있는 문제인데 이제 협회 규정집을 보면은 문제가 뭐 여기 뒤에 지금 보시면은 한 문제 한 문제씩 돼 있는 게 아마 40문제까지 돼 있을 거예요.
규정집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오피셜하게 발간이 되는 규정집, 협회에서 40번까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 뒤에 41번에서 46번 이런 문제는 협회 규정집에는 없어요. 커리큘럼북에만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레벨 3 기준으로 커리큘럼북에 있는 문제를 다 가져왔어요. 멀티플은.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하루에 한 세트씩 풀 거예요. 하루에 한 세트씩 여기 있는 커리큘럼북 문제 풀고, 그다음 세트 문제 한 세트씩 풀고. 그래서 진도는 어떻게 나갈 거냐면요. 일단 핸드아웃으로 내용 정리를 빠르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한 내용. 그 다음 스웨저를 빠르게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스웨저에 있는 문제를 풀 거고, 스웨저 뒤에 보면은 또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풀고, 커리큘럼북에 있는 문제를 풀고, 맨 수업 마지막에는 커리큘럼 뒤에 있는 그 아이템 세트 문제 하나 풀고, 이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6페이지로 시작되는 거는 그냥 제가 커리큘럼 복사해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핸드아웃 먼저 보시겠어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쭤봐 주시겠어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윤리를 맨 마지막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바쁠 때. 내년에는 제가 건의를 해볼게요. 일단 스웨저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요. 스웨저는 15페이지 펴시고요. 핸드아웃 펴시고요. 그 다음에 나가도록 할게요. 보시죠. 코드랑 스탠다드로 구성이 돼요. 코드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6개 큰 조항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스탠다드만 배우면 돼요. 그게 스탠다드가 레벨 1, 2 때던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총 7개 세부 조항 22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널리지 오브 더 러부터 나갈 겁니다. 자, 일단 스웨저 잠깐 보시겠어요? 페이지 15페이지요. 보시면은 그 밑에 코드 오브 에틱스라고 해서 동그라미가 빵빵빵빵빵빵 뚫려져 있어요. 근데 무시하시면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 쓰여져 있어요. 레벨 3 책 오래 받은 거 가져오시면 아마 책 구성이 좀 다를걸요? 제가 복사해드린 스웨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복사해드린 스웨저가 있어요. 이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면은 이 스웨저 전체 교재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PDF로. 그래서 혹시 이게 매번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이거 좀 편집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인쇄를 해가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인쇄할 수 있도록 PDF 파일로 좀 올려드릴게요. 책으로도 인쇄하셔도 되고요. 밑에 동그라미가 15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빵빵빵빵빵빵 뚫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들 쓰여있죠. acted, integrity, competence, diligence, respect.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 성실하게, 열심히, 그 다음에 뭐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 place integrity of investments, professions, interests of clients above. 고객을 항상 최우선으로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 쓰여있어요. 근데 쭉쭉쭉쭉 무시하시면 돼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가볼게요. 16페이지 가보시면 로마자로 1, 2, 3, 4, 5, 6, 7 있고 그 밑에 세부 조항에 대한 서머리들이 나와 있어요. 레벨 1, 2 때 했던 것처럼 넘길 거예요. 보실 필요 없으세요. 어차피 뒤에 상세 설명 있으니까요. 그럼 19페이지 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핸드아웃은 제일 첫 번째 페이지 1페이지 펴시고요. 자, 프로페셔널리즘의 첫 번째는 윤리는 법규 과목이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법규를 암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일단 암기하고 어떻게 법규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 법규를 실제 판례에다가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규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잘 알고 잘 지키고 틀렸을 땐 따르지 말고 어차피 핸드아웃에 있으니까 제가 거의 다 말로 설명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잘 알고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applicable law예요. 잘 알고 있는 법인데 나한테 적용이 되는 법규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나한테 적용이 되는 법규를 몰랐을 땐 어떻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법규를 알아야만 하는 위치에 있거나
아는 게 너무나 명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게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그 법규를 알아야 될 정도의 포지션에 있어요. 또는 내가 그 법규를 아는 것이 누가 봐도 너무나 명명백백해요. 그런데 나 그 법규 몰랐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나한테 적용이 되는 법규는 액티브하게 찾아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 회계사예요. 그럼 공인회계사법에 적용을 받아요. 근데 내가 공인회계사법에 있는 행위를 몰랐어요. 그래도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융시장에서 일하잖아요. 그럼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금융시장법을 아셔야 돼요. 거기서 모르는 거 면죄부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애플리커블 되는 러를 잘 알고 업데이트하고 별을 모르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지키고에서 핵심 단어는 more strict laws, 더 엄격한 법규를 지켜주는 거였었어요. 모든 법규들이 정말 많이 적용될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태어난 나라법, 내가 일하는 나라의 로컬법,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속한 나라의 헤드쿼터법, 여러 가지 법규가 적용될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CFA Candidates and Members and Candidates이기 때문에 Members and Candidates로의 법도 적용될 거예요. 혹시 제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 처음 들으시는 분 있으세요? 윤리 처음 들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오케이. 또 손 들어보세요, 빨리. 처음 들으시는 분? 네, 알겠어요. 나가다가 힘들면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나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면은 레벨 3 말고 레벨 2 수업을 듣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레벨 3 때 이거 제가 다 막 말로 설명하고 배경 설명을 하나도 안 할 거거든요. 어차피 레벨 1, 2 때 했으니까. 근데 왜 시간 관계상 그래요. 이거를 하고 문제 풀어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레벨 2는 이걸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말도 좀 더 느리고 레벨 2보다는 3보다는. 그래서 정말 따라가기 힘드시면 레벨 2 수업을 이 코드랑 스탠다드만 듣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도움될 수도 있어요. 볼게요. 자, 잘 지키고의 핵심법은 more strict law, 더 엄격한 법규를 지켜주는 거예요. 모든 법규가 적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엄격한 법규를 지켜주시면 돼요. 가장 엄격한 법규를 따르시면 되고, 그 밑에 보시면요. 예를 들어 내가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국인이고 그 다음에 뭐 베트남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 코드랑 스탠다드가 적용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엄격한 법규를 지켜주면 된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아무런 언급이 안 나오면 코드랑 스탠다드는 여러분들 캔디데이트 앤 멤버스이기 때문에 항상 적용이 된다고 했었죠. 따라서 법규를 지켜줄 때는 코드랑 스탠다드를 밑에 놓고서 그거보다 더 엄격한 법규를 따라주는 건 허용이 되는데 그거보다 그 밑에 있는 법, 덜 엄격한 법규를 따라주는 건 허용이 안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틀렸을 때 따르지 말고 디소시에이션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 절차로 구성이 돼요. 반드시 이대로 따라주셔야 돼요. 첫 번째, 위반 사항으로 의심되는 사항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 뭐 하셔야 되냐면 확인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확인은 내부의 compliance department, 만약에 내부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외부의 independent한 opinion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행위가 불법 행위로 판단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중요하죠. 자, 다시요. 내가 위반 사항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안 해도 위반이에요. 확인을 했어요. 위반 사항으로 밝혀졌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내부로 보고해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supervisor, audit committee. 누가? whom is in charge of. 누구든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요. CFO, CEO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employer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고요. 외부적으로의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강제사항 아니라고 했었죠. 법규에서 요구할 때 할 수 있다고 했었죠. 다시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위반 사항으로 우리 종업원이 늦는 거 발견했어요. 그럼 종업원이 지각했네요. 그러면 지각한 거를 우리 상사나 우리 시스템적으로 보고할 필요는 있지만 걔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그렇죠? 외부로의 버거는 법규에서 요구할 때, 예를 들어 경영자의 배임이나 횡령 이런 것들은 신고해야 돼요. 분식회계에 신고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외부로의 보고를 하지만 내부로의 보고는 이런 것들은 외부로의 보고를 해야 되지만 법규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반드시 할 필요 없다고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report to regulatory agency나 government authorities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책에 나올 텐데 governmental 일단 책에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 기관이라든가 authority라든가 이런 organization에 리포팅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다 외부 보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부로의 보고는 employer, supervisor, CEO, CFO 이렇게 라인이 잡힐 겁니다. 매니지먼트 팀이라든가. 그 다음에 밑에 클라이언트의 인포메이션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잘못하거나 내 동료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클라이언트가 불법 행위에 연관된 거를 내가 알았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고객 자산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객 자산이 예를 들어 마피아예요. 그래서 돈 세탁을 하는 과정에 우리 자산운용사가 개입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고객의 불법 행위를 내가 알았어요. 그럼 내가 이 자산을 계속 관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관리 못하죠.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불법 자금인지. 두 번째 그거 보고하셔야 돼요. 내부적으로. 이거 불법 자금인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시정 요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의 어떤 기밀 정보를 내가 여기저기에다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고객의 어쨌든 얘가 비밀스럽게 뭔가를 하고 있어도 그게 고객의 기밀 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내가 외부에 신고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적용되는 조항은 3E Preservation Confidentiality예요. 그죠? 자, Preservation Confidentiality는 첫 번째 뭐라고 요구하냐면요. 일단 고객 정보는 지켜주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CF협회에서 요구할 때나 클라이언트가 허락해준 경우에는 외부로 보고를 할 수 있다고 했었죠. 법규에서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고객 정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네가 신고해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고객의 배임이나 횡령이나 아니면 민법이나 형법상의 위반사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또는 CF협회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CF협회라고 하는 거는 Professional Conduct Program이라고 했었죠. PCP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Professional Conduct Program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 감리기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 때 내가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 PCP협회랑 공유를 하는 거는 우리 CF협회 한 가족으로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위치를 CF협회에서 보호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고 했었죠. 이게 어차피 나중에 나올 거니까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허락해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M&A 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삼성증권이 전자에 들어가서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럼 삼성증권이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내부적인 회계 정보 다 빼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실사 같은 거나 밸류에이션 하게 되면요. 여기 인원들이 몇 명인지, 여기 인원들이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여기에서 광고비는 얼마를 지출하고 접대비는 얼마를 지출하고 어디다가 지출했는지를 다 하나하나 다 받는다고요. 그럼 내부 정보 다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우리 뭐 맺냐면요. 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하죠. NDA라고 하죠. 우리 기밀 정보는 유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밀 정보 공개 반대에 대한 기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서명을 하고서 그 다음에 공개받는다고요. 그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여기까지만 볼 수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issociation이나 resign이라는 건 얘가 불법 자금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해서 나한테 자금 관리를 부탁하고 위에서도 하라면 해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럴 땐 내가 dissociate 하거나 resign 해야 된다고요. 나는 더 이상 여기에 협조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 위치에서는 사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때려치라는 게 아니라 이 역할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consider leaving the company. 회사를 떠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요. 그건 마지막 단계예요.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킨다 라고 하면 회사를 떠나는 것도 고려만 하면 되지 떠나지 말라고 했었어요. 고려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책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fessionalism 세이저 몇 페이지면 19페이지 갈게요. 밑에 박스 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Knowledge of the law. Members and candidates must understand and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rules, and regulations. All applicable. 나한테 적용되는 모든 법규나 규정이나 법규 같은 것들, including CFA Institute의 Code of Ethics and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CFA 협회의 코드랑 스탠다드를 포함해서 지켜주는 거니까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엄격한 법이에요. 코드랑 스탠다드는 항상 적용이 될 거예요. 복사해드린 수혜자 보고 있어요. 19페이지 맨 밑에 박스요. 네, 그랬을 때 적용되는 법규 다 지켜주는 거고 of any government, regulatory organization, licensing agency, professional association governing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나의 전문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문제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요. 프로페셔널 액티비티까지 아니라 제너럴 액티비티까지도 일반적으로 포함을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법규가 적용이 되는데 아니면은 미스컨덕트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미스컨덕트에서 이게 제너럴 액티비티에만 해당되는 거냐라고 하면
professional activity에만 우리가 misconduct, 비행행위를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general activity까지도 비행행위를 하면 안 돼까지도 일반적으로 전문인이기 때문에 규정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이 나오면은 governing their professional activity가 아니라 general activity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나중에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거기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n the event of conflict, 그렇죠. 위반 사항이 발생돼요. 상충이 발생되면 members and candidates must comply with more strict law, rule, regulation. Members and candidates must not knowingly participate. 체크하세요. 알면서도 참여하거나 돕게 되면요. 이는 must dissociate.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must dissociate. 협조하지 말아야 돼요. From any violation of such laws, rules, or regulations. 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랬을 때 두 가지 가이던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코드랑 스탠다드랑 다른 법규랑 상충될 때 어떤 법 따라주면 된다면 더 엄격한 법규 따라주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고객이라든가 우리 동료가 위반 사항에 개입됐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땐 뭐 하시면 되냐면요. 네, 절차 따라서 첫 번째 확인하시고, 두 번째 보고 및 시정 조치, 세 번째 네, 내부적으로 확인됐고 시정 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 안 되면 dissociate, resign, 그 다음 consider leaving the company. Members must know laws and rules, regulations relating to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in all countries. 체크하시겠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country of origin, 물건을 만드는 회사 또는 country of raw materials, raw material, 원자재를 수입해온 회사, 그 다음에 countries where they will sell their products, 우리가 우리 상품을 파는 소비자 국가, 이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법규를 다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must comply with applicable laws, rule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Do not violate code or standards even if the activity is otherwise legal. 이 문장이 맞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볼게요. 코드랑 스탠다드를 do not violate, 위반하지 말래요. even if, 만약에 심지어는 the activity is otherwise legal, 그 행위 자체가 합법적일지라도 코드랑 스탠다드를 위반하지 말래요. 예를 들어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항상 마약이나 성매매나 동성애나 안락사 같은 것들이 특정 국가에선 합법이지만 그건 우리나라에서 불법일 수 있어요. 맞죠? 그럼 내가 한국인이에요. 그럼 외국 나가서 그거 하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뇌물 같은 것들이 특정, 예를 들어 중국에서 한때는 뇌물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냥 공공연하게 행해졌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고 하면요, 하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코드랑 스탠다드에서 그게 불법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 내부자 정보를 쓰는 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A 국가라고 합시다. A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쓰는 거에 대한 법규가 없어요. 그런데 코드랑 스탠다드엔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도 do not violate 코드랑 스탠다드. 코드랑 스탠다드를 위반하지 말라고요. Even if the activity is otherwise legal. 그 국가에서는 그게 합법일지라도 코드랑 스탠다드 위반하지 말라는 거니까 코드랑 스탠다드 위반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코드랑 스탠다드를 깔고 그거보다 엄격한 법규 지켜줘도 되지만 그거보다 덜 엄격한 법규는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More strict rules, regulations. 그 다음에 밑에 participation or associations with violations by others.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위반 행위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참여하거나 거기에 협조하는 거에 대한 걸 물어보네요. Members should dissociate, separate themselves. 만약에요, 나 자신을 그들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 자신을 separate 시키고 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내가 위반 사항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inaction은 뭐야?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도 위반이에요. 인액션이라는 게 액션을 반드시 취해줘야 된다고요. 두 번째, separation. 나 자신을 분리시켜야 돼요. 위반사항이 발생됐는데 계속해서 그걸 나한테 요구한다. 나는 안 해. 그래서 그 위치를 내가 벗어나고 그 직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요. 자, dissociate themselves from, separate themselves from any ongoing client or employee activity that is illegal or unethical.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even if it involves leaving an employer, 고용주를 떠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While a member may confront the involved individual first. 만약에 내가 그런 것과 연관된 불법 행위와 연관된 사람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must approach supervisor or compliance department. 우리 상사한테 반드시 compliance department. 자, 체크하세요. general counsel department 아니에요. 일반 상담부서 아니고 compliance 준법 감시부서, legal and regulatory department. 준법 감시부서에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inaction with continued association may be construed as knowing participation. 내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몸담고 있다라는 거는 may be construed as knowing participation. 알면서도 참여한 걸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윤일병 사건 말씀드렸었죠. 내가 저기서 애가 구타당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 조직원이에요. 근데 보고 있었어요.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쟤 죽을 거. 그런데 내가 아무런 인액션,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construed as knowing participation. 알면서도 참여한 것과 똑같은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불법행위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침묵했어요. 이것도 내가 위반사항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recommended procedures for compliance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는 생략하세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이게 법규를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차 세팅에 대한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 member should have procedures, 두 번째 compliant procedures, 세 번째 must maintain current reference materials. 그렇죠. 이런 절차들 같은 것도 항상 캐릭터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네 번째 동그라미 members should seek advice or counsel of their compliance department when in doubt. 의심이 될 때는 반드시 compliance department의 조언을 얻어야 돼요. 아시겠죠? 컴플라이언스 디파트먼트의 조언을 얻는 거지 예를 들어 뭐 성폭력 상담센터라든가 아니면 커리어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부서 아니에요. 준법 감시 부서에 상담받아야 되는 거예요. Members should document any violations when they dissociate themselves from prohibited activity, encourage their employers to bring an end to such an activity. Members는요 반드시 우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Document when they dissociate themselves from prohibited activity. 내가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document, 문서화해야 된다고요. Encourage their employers to bring on and such an activity. 그리고 우리 종업원 고용주로서 하여금 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막아줘야 되고요. 여기서 document라고 하는 거는 나 그 행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자금관리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거를 문서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들을 나중에 보호해주기 위해서요. 그 다음 동그라미 There is no requirements under the standards to report violations to governmental authorities. 정부기관에 이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는 no requirement. 그런 어떤 강제 조항은 없어요. But this may be advisable. maybe예요. 50-50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may be advisable. 그러니까 조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In some circumstances. 특정한 상황.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건 CFA 협회에서 요구할 때 법규에서 요구할 때, 클라이언트가 하라고 한 경우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법규에서 요구할 때 할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 요구할 때 할 수 있고요. Required by law. 그렇죠. Required by law in others. 그 다음에 members strongly encouraged to report other members' violation. 다른 멤버들의 violation을 반드시 내가 보고하도록 encourage 돼요. 그 다음 밑에 쭉 생략하시고요. 오른쪽 example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1번. 자, 주인공은 동그라미 칠 거고요. 회사는 네모 칠 거고요. 고객은 별표 칠 거고요. 제3자는 세모 칠 거예요. 익숙하죠? 다시요. 주인공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네모. 제3자는 세모. 그 다음에 고객은 별표. 특이한 점 있으면 체크나 밑줄 그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Michael Allen works for a brokerage firm. brokerage firm이라고 하는 건 증권사겠죠. 자금의 공급처가 있고요. 수요처가 있고요. 중간에 있는 게 증권사 아니에요. brokerage firm and is responsible for an underwriting of securities. 주식을 발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 IB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벨 2는 이게 왜 brokerage firm인지, 이게 underwriting 업무가 어떤 건지, 증권사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시면 들으시고 이해되시면 그냥 따라오시면 되고요. A company officer gives Allen information indicating that. 자, company officer 세모죠. 그 회사가 주식 발행 업무를 하고 있는 발행사가 우리한테 앨런에게 information, 앨런은 동그라미겠네요. 주인공. information indicating that the financial statements, 앨런 filed with the regulator. 앨런이 정부기관에 제출을 했던 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가 overstate the issuer's earnings. overstate, 과대 state, 쓴 것 같아요.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뭐를요? issuer's earnings. issuer는 누구예요? 발행사니까 삼성전자 같은 아까 그 컴퍼니가 되겠죠. 앨런 seeks advice of brokerage firms general counsel. 체크하시겠어요? 우리 회사의 general counsel한테 내가 상담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준법 감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준법 감시 부서에 상담을 받아죠. Who states that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regulator to prove that the Allen has been involved in wrongdoing. 네가 어떤 잘못된 행위에 연관되었다는 거를 현재 상태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 General Counsel 부서에 얘기한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누구한테? Legal and Regulatory Department한테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overstate 위반 사항이 발생된 거죠. 자, 네 가지 절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위반상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첫 번째는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건 확인이 된 거예요. 그죠? 오버스테이 돼 있다면서요. 그럼 두 번째는 뭐 하셔야 되냐면요. 보고 및 시정 조치를 해야 돼요. 이 다음에는. 이거 오버스테이 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외부로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Legal and Regulatory Department한테 확인받으셔야 된다고요. 커멘트 읽어볼게요. Although it is recommended the member and candidates seek the advice of legal counsel. 자, legal counsel한테 당연히 상담 받으셔야 되고요. Reliance of such activity does not absolve a member candidate from requirements to comply with the law and regulation. 네가 지금과 같은 general counsel로부터 조언을 받은 거는 너의 잘못을 경감시키는 어떤 효과도 없어. 그 다음에 Alan should report this situation to his supervisor. 체크하시겠어요? 자, 아까 확인됐죠? 그럼 보고 및 시정 조치예요. 보고는 누구? 상급자한테 하는 거예요. supervisor 또는 seek a legal independent opinion. 외부 기관한테 받던 거예요. And determine whether the regulator should be notified of the error. 그렇죠? regulator는 정부기관, 규제기관이겠죠. 규제기관한테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내가 보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determine, 결정하라는 거니까 확인받고 결정하라는 거죠. 외부로의 보고를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된다라고 확인이 되면 외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example 2번 볼게요. 카시마 워싱턴 firm advertises its past performance recorded by showing the 10-year return of the composite of its client accounts. 자, 카시마 워싱턴스의 회사는요, 우리의 과거 성과를 보여주는데 showing the 10-year return of a composite of its client account. 고객 계좌의 컴포스에 대한 10년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가지 할게. 다른 과목으로 연관시켜 보세요. 자, 깁스 배우셨을 거예요. 레벨 1에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깁스에서 투자 성과를 보여주는 기본 단위가 뭐예요? 컴포짓이죠. 여기는 컴포짓이 투자 성과를 보여주는 기본 단위예요. 컴포짓의 definition은 뭐예요? 그래요. 비슷한 투자 성과를 보여주는 구성물로 구성돼야죠. 즉 비슷한 투자 전략과 목적을 가진 포트폴리오들의 집합체죠. 그게 컴포짓이에요. 컴포짓을 뭐라고 하냐면요. 컴포짓은 비슷한 투자 전략과 목적을 가진 포트폴리오들의 집합체예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웨이팅 쳐주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리턴을 여기다가 웨이팅을 쳐주는데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포트폴리오들이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우리 회사 펌 입장에서 정말 많은 포트폴리오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형, 예를 들어 채권형, 예를 들어 파생상품형, 예를 들어서 혼합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이게 정말 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이 안에 있을 텐데 비슷한 전략과 목적을 가진 예를 들어서 주식형 컴포짓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주식형으로 모여지는 얘들은 비슷하게 운영이 되네. 그럼 얘들만 딱 빼가지고 주식형 컴포짓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투자 성과를 보여줄 때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몇 프로 냈어요? 삼성 자산운용이 몇 프로 냈어요가 아니라 미래에셋 자산운용 중에서 주식형 펀드의 성과가 얼마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삼성 자산운용의 성과를 비교한 게 아니라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주식형, 국내형, 대형주에 투자하는 펀드, 삼성 자산운용의 국내형, 주식형, 대형주에 투자하는 펀드 이 두 개의 펀드를 애플 대 애플로 비교할 때 투자 성과가 완전히 잘 비교가 될 거라고 했었죠. 비교 가능성 면에서 컴포짓이라는 건 그래서 비슷한 투자 전략과 목적을 가진 포트폴리오들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비슷한 전략과 목적을 가진 포트폴리오들의 집합체. 그게 컴포짓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10년치를 보여줬대요. 자, 깁스에서 투자 성과를 보여줄 때 몇 년치 보여줘요? 레벨론에서. 네? 그죠. At least 5 years, up to 10 years. 맞아요. At least 5 years, plus up to years. 만약에 10년이 안 됐어요. 그럼 몇 년치 보여줘야 돼요? Since inception up to 10 years죠.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년도. 자, 지금 12년도라고 합시다. 12년도 한 3월쯤 정도 됐어요. 내가 깁스로 투자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몇 년치 리스테이트 해야 돼요? 내가 지금 12년 4월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깁스를 안 쓰고 있었어요. 깁스로 이걸 다 바꿔주고 싶어요. 그럼 몇 년치 보여줘야 돼요? At least 5 years. 최소한으로 5년치는 바꿔줘야 돼요. 이거 깁스로 다시 뭐 해줘야 돼요? 최소한 5년치는 리스테이트 해야 돼요. 깁스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up to 10 years. 몇 년치까지?
쌓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년도 깁스로, 13년도 깁스로, 14년도 깁스로, 15년도 깁스로, 16년도 깁스로 이렇게 하면 10년치가 완성이 되죠. 그럼 그 다음 연도에는요. 그 다음 연도에는 위에 거 빼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성과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몇 년도 건 붙여줘야 돼요? 17년도일 거를. 그래서 총 10년치는 보여줘야 된다고요. 이게 깁스를 따르는 규정이죠. 깁스는 기본 단위가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가 설립된 지가 3년밖에 안 됐어요. 02년도, 03년도, 04년도. 그럼 이럴 땐 깁스를 어떻게 따라줘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요. since inception이죠. 그렇죠. 설립된 이후부터 따라주면 돼요. 이때 설립됐으면은 02, 03, 04만 깁스로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몇이에요? up to 10 years니까 05, 06, 07, 08, 09, 10, 11 이렇게 10년치를 바꿔주면 된다고요. 그럼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는 요거 날려주고 12년도 거 들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네, 그렇게 따라주는 거예요. 두 가지 체크하세요. 깁스랑 연관됩니다. 그래서 10년치를 보여준다고요. Discovers that the composite omits the performance of account that have left the firm during the 10 years. 지난 10년 동안 우리 회사를 떨었던 성과를 내가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기도 좀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말로 설명할 게 아니고 어차피 깁스 때 설명해야 되니까 혹시 지금 여기서 이 토탈 펌 에셋의 자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랑 컴포지트의 자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나요? 그죠? 토탈 펌 에셋의 자산 구성은 어떻게 돼요? All, actual, fee paying, non-fee paying, discretionary, non-discretionary account 들어가는 거 기억나요? 생각나는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설명할까요? 듣고 싶어요? 길어지는데. 토탈 펌 에셋.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써야 되는데. 여기 자산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겠죠? 여기 자산이라고 하는 건 그냥 회사가 가진 자산이에요. 여기 컴포짓은요, 우리가 투자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무제표 만들듯이 이렇게 분류를 다시 한 자산 구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들의 요건들이 있다고요. 그 요건들이 뭐냐면은 이런 자산군들은 다 들어가야 돼요. All, actual, fee paying, non-fee paying, discretionary, non-discretionary. 글자 잘 쓸게요. 죄송합니다. discretionary. 잘 쓴 게 아니네요. 처분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요. 액츄얼의 반대말인 모델링 돌렸거나 백테스트 했거나 시뮬레이션 돌린 거 이런 것들은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토탈 펌 에셋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요 자산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자, 토탈 펌 에셋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정도 자산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탈 펌 에셋은 내가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거기에 실제 존재한 자산을 넣어야지 모델링 돌렸거나 백테스트 했거나 시뮬레이션 돌린 자산 넣을 수 없겠죠. 피를 받고 있는 자산, 피를 안 받는 자산,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자산, 내가 처분할 수 없는 자산 다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왜 non-fee paying 들어갈 수 있어요? 돈은 안 받아도 내가 보관해 줄 수 있잖아요. 왜 non-discretionary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처분도 못 하는데 처분 안 해도 잠깐 맡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토탈 펌 에셋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비슷한 투자 전략과 목적을 가진 포트폴리오들을 몇 개 꾸렸어요. 이렇게. 자, 이 비슷한 투자 전략과 목적을 가진 이 포트폴리오들은 그런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냐? 이 구성 요건은 or actual, fee paying, non-fee paying, discretionary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뭐가 못 들어가냐면요. 모델링 돌렸거나 백테스트 했거나 시뮬레이션 돌린 거 못 들어가고요. non-discretionary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자산의 요건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생각해봅시다.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요.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만 이 컴포짓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실제로 운영을 해서 이 정도 성과를 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식형 펀드가 이 정도 수익이 났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 존재한 자산을 보여줘야지 실제 존재하는 모델링, 백셋, 시뮬레이션 한 걸 내가 고객한테 보여줄 수 없잖아요. 두 번째,
fee paying 자산을 보여줄 수 있고요. non fee paying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받고 운영을 하는 자산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거고, non fee paying이라고 하는 건 돈을 안 받았어요. 하지만 운영은 해줄 수 있죠. 공짜로. 모기업 자산 같은 경우에 돈 안 받고 운영해 줄 수 있어요.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 성과 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discretionary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처분 권한이 있는 자산이니까. 하지만 non-discretionary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유는 이거 내가 운영한 자산이야. 내가 처분권이 없는 자산이잖아요. 처분권이 없는데 내가 운영을 했다라고 컴포지트에 넣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거기 구성 요소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10년치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 또 들어가야 되냐면은 terminate 된 포트폴리오도 빼지 않고 들어가는 거 혹시 기억나요? 그쵸? 예를 들어 내가 자산을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하다가 성과가 안 좋아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를 폐기 처분했어요. 그럼 폐기 처분한 거 폐기 처분하고 폐기 처분하고 나중에는 살아남은 애들만 있겠네요? 그럼 성과가 올라가 보이겠죠? 그래서 terminate 된 포트폴리오도 만약에 내가 10년도에 폐기했어요. 그래도 계속 10년 동안 보여줘야 된다고요. 10년도에 폐기해서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성과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Washington discovers that the composite amazed the performance of accounts that are left the firm during the 10-year period. 지난 10년 동안 내가 운영하지 않았던 자산에 대한 성과를 내가 빼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포함을 시켰어야 돼요. 내가 운영을 해오다가 이 성과가 안 좋았어요. 그 펀드를 더 이상 운영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해도 그 성과를 빼면 안 된다고요. 다시요. 내가 이렇게 해다가 09년도에 운영 성과가 안 좋은 펀드를 폐기를 했어요. 폐기를 할 수 있죠. 폐기를 했어요. 폐기한 거는 이제 앞으로 보여주지 마. 그건 상관없어요. 과거에 운영을 해왔던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안 좋으니까 폐기를 했겠죠. 안 좋더라도 이걸 몇 년 동안 향후 2019년까지는 보여줘야 된다고요. 2018년까지 10년 동안. 빼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성과를 잘못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위반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성과를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성과를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덥죠, 지금. 성과를 어떻게 한 거예요? 조작한 거죠. 그래요. 그럼 뭐 위반이에요? 3D, 그렇죠. 퍼포먼스 프레젠테이션. 결과 조작한 거예요. 읽어볼게요. During the 10-year period, and that omission that had led to an inflated performance figure. 성과가 올라가 보인다고요. Washington is asked to use promotional material that includes the erroneous performance number. 이 잘못된 성과를 내가 계속해서 쓰도록 is asked, 부탁받은 거예요. When soliciting business for the firm. 내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 그럼 내가 잘못된 숫자를 확인했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보고 및 시정 조치. 두 번째는 뭐 하셔야 돼요? 쓰지 않는다고 거절해야죠. Dissociate, resign. 계속 쓰라고 하면 consider leaving the company. 커멘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 she, 네 번째 줄. Must dissociate herself from the activity. 전반적인 과정은 내가 dissociate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she can bring the misleading number to the attention of the person. 이 숫자에 attention of the person, 관심을 가지는 거에 대한 responsible for, 책임 있는 사람한테 숫자를 넘겨야 돼요. For calculating performance, her supervisor, 그게 그녀의 상급자가 되겠죠. Or the compliance department at her firm, 그러니까 보고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If her firm is unwilling to recalculate performance, 만약에 그녀의 상사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 성과를 다시 계산하기를 거절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dissociate하거나 resign 해야죠. Must refrain from using the misleading promotional material and should notify the firm of a reason. 내가 왜 못하는지, 왜 이 숫자를 못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과정에서 내가 dissociate 하니까 뭐 하셔야 돼요? documentation 해야 되겠죠. If our firm insists that she uses the material, should consider whether her obligation to dissociate from the activity. 내가 이 activity로부터 dissociate 해야 되는 나의 의무 자체가 will require her to seek other employment. 다른 고용주를 찾아야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요. example 3번 패스할게요. 4번 보겠습니다.
Laura Jameson, U.S. citizen, check, works for an investment advisor based in the United States, check, and works in a country where investment managers are prohibited from participating in IPOs for their own account, check. 여러 가지 법규가 적용되고 있어요. 미국 시티즌이에요. 내 성격은. 그 다음에 우리 직장은 미국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IPO의 own account, 개인 계좌로 참여하는 게 금지된 국가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 중요한 거는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코드랑 스탠다드가 적용이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엄격한 법규 지켜주시면 돼요. 코멘트 볼게요. James must comply with the strictest requirements among U.S. law, where her firm is based. CFA, Institute Code and Standards and the laws of the country where she is doing business. 그래서 결국엔 참여 안 된다는 거예요. In this case, that means must not participate in any IPOs for personal account. 그 다음에요. 커리큘럼북을 좀 보시겠어요? 규정집. 첫 번째 페이지. 16페이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규정집 16페이지 영어로만 되어 있는 거요.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뭐가 뭔지. 영어로만 되어 있는 거. Exhibit 1 나오는 거. Exhibit 1 나오는 거. 맞아요, 그거. Exhibit 1 나오는 거. 찾으셨어요? Exhibit 1, Global Application of the Code and Standards. 자, NS, LS, MS라고 되어 있죠. NS는 법규가 없는 국가. LS는 less strict한 국가. MS는 more strict한 국가. 그러니까 코드랑 스탠다드보다 더 엄격하거나 덜 엄격하거나 아예 법규가 없는 국가들이에요. 첫 번째 읽어볼게요. 자, member resides in NS country. 법규가 없는 국가에 살고 있어요. And does business in LS country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 세미콜론 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LS 법규가 적용이 돼요. 그럴 때 duties. 나는 무슨 법을 따라야 되니? 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막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 마지막에 세미콜론하고 무슨 법규가 나한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LS laws appl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LS 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LS laws apply. 덜 엄격한 나라의 국가법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 뭐랑 비교해야 돼요? LS랑 코드랑 스탠다드랑 비교해야 되겠죠. 그럼 난 뭐 따라줘야 돼요? 코드랑 스탠다드. 그렇죠. 오른쪽 가보세요. Member must adhere to the code and standards. 다음 페이지 가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읽어볼게요. Members reside in NS country does business in MS country. 그럼 MS 법이 적용이 되겠죠. 그럼 나는 MS랑 코드랑 스탠다드랑 비교하면 돼요. 그럼 무슨 법 따라야 돼요? Member must adhere to the MS country.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거 볼게요. 잘 보세요. 해석 잘 하셔야 돼요. Member resides in LS country. LS 국가에 살고 있어요. 근데 does business in NS country. 하지만 법규가 없는 나라에서 일하고 있고요. LS 법규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위의 상황에서 세미콜론하고 LS 법규가 적용되니까 LS 법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but it states that the law of locality where business is conducted governs. 자, LS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where business is conducted 사업을 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자, 다시 보세요. 나는요 LS 법규를 따라줘야 되는데 LS 법규에서는 로컬러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로컬법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Does business in NS라고 되어 있어요. 로컬법은 NS 법규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 나는 NS 법규랑 무슨 법규랑 비교를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코드랑 스탠다드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럼 난 결론적으로 뭘 따르면 돼요? 코드랑 스탠다드를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가보시면요. Member must adhere to the code and standards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18페이지. 헷갈려요. 잘 보세요. Member resides in MS country and does business in LS country. 자, 내가 MS 국가에 살고 있는데 사업은 LS 국가에 살고 있어요. 그럼 나는 무슨 법규 지켜줘야 돼요? MS 법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세미콜론하고 하죠. MS law applies. But it states that the law of locality where business is conducted governs. 자, MS 법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상황이요. MS 법을 따르고 있는데 MS 법에서 로컬 법을 따르래요. 그죠? 로컬 법을 따르라고 하는데 로컬 법을 위에 가시면요. does business in LS라고 나오죠. MS 법에서 로컬 법을 따랐으면 좋겠어. 그런데 로컬 법을 따라가 보니까
레스트리간 컨트리예요. 그럼 나는 레스트리간 컨트리 법과 뭐를 비교를 해야 되냐면요. 이거랑 코드랑 스탠다드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게 더 엄격한 법규잖아요. 코드랑 스탠다드를 따라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른쪽 가보시면요. Member must adhere to the code and standards라고 되어 있죠. MS법이랑 코드랑 스탠다드랑 비교할 것 같은데 특이하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야. 이렇게 나오는 경우. MS법에서 어떤 나라를 따라 그래서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나라 법을 비교해보니까 LS인 거예요. 그럼 그 나라 법이랑 코드랑 스탠다드랑 비교하는 거라고요. 특이하죠? 그 다음 문제. Member resides in MS country and does business in LS country with a client who is a citizen of LS country. 나는요, MS 국가에 살고 있는데, 그죠? does business in LS country. LS country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고객은 LS 국가의 시민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조항 중에서 가장 엄격한 거니까 MS 법규가 적용이 될 거예요. MS law applies, but it states that the law of client's home country governs. 근데 MS 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client home country 법을 적용을 하래요. 자, MS 법에서 클라이언트 법을 적용을 하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요. 클라이언트가 LS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죠? LS. 그럼 난 LS 법이랑 코드랑 스탠다드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럼 나는 코드랑 스탠다드를 따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코드랑 스탠다드랑 돼 있을 거예요. 해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안 나올 건데 혹시나 어떤 법규에서 뭐를 따르라고 지정을 하면은 그 지정된 법규랑 코드랑 스탠다드랑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자, 스웨저 뒤로 가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몇 페이지를 가실 거냐면요. 한 76페이지 가보실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 지금 올해 나온 책은 옆에 치우세요. 그거 안 볼 거예요. 아예 가방에 넣어버리세요. 그거 안 봐요. 스웨저. 지금 복사해드린 스웨저. 77페이지. 그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한 3년 전인가 아마 4년 전일 거예요. 원래는 스웨저가 레벨 1, 2, 3가 다 똑같이 나왔어요. 원래는 그랬어요.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3도 왜 내용이 똑같으니까. 근데 이게 내용이 똑같다 보니까 클레임이 많았나 봐요. 뭐냐.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레벨 1과 3에 있는 문제를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2만 문제를 남겨놓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3 책은 문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내용도 되게 간추려져 있고요. 그래서 내용이 똑같으니까 1이랑 3에 있는 내용을 대폭 축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2 교재를 그냥 옛날 거를 복사를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 77페이지만 문제 있습니다. 몇 번 풀 거냐면요. 1A에 해당되는 문제가 2, 3, 4, 7이에요. 2번, 3번, 4번, 7번. 2번 보겠습니다. 2번. While working on a new underwriting project를 하고 있는 도중에 발행 업무니까 주식 발행이나 채권 발행이에요. Jean Bremen CFS just received information from her client.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하나 받았는데 they lead her to believe that 체크하세요. believe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지 아직 확인한 거 아니에요. Believe that the firm's financial statements in the registry statements overstate the firm's financial position. 정부기관, 등록기관에 들어갔던 재무제표가 overstate, 과대평가한 것 같대요. And Bremen should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위반 사항으로 의심된 사항을 발견했어요. 확인하시고 보고 및 시정 조치 내부로의 보고 반드시 외부로의 보고 옵셔널 저희 법규에서 요구할 때 세 번째 dissociate, resign 네 번째 consider leaving the company.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죠. 그렇죠. A번 report 땡이에요. B번 immediately dissociate 땡이에요. C가 advise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A번 report or finding to the appropriate governmental regulatory authorities. 정부기관에 바로 보고한대요. 아니요. 확인 아직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외부로의 보고는 법규에서 요구할 때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두 가지 점에서 틀려요. 그 다음에 B번 immediately dissociate herself from the underwriting in writing to the clients. 고객한테 쓰고 나 이거 못하겠다고 한다. 확인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직 보고도 안 했고 시정 조치도 안 했어요. 나 이거 못하겠다.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니? C번
정답이죠. Advice from our compliance department as to the appropriate action to take.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compliance department한테 물어보라고요. 넘어갈게요. 3번. Karen Jones, CFA is an outside director for Valley Manufacturing. 체크하세요. 자, Karen Jones 동그라미 outside director 밑줄 그시고 내 직업이에요. For Valley Manufacturing. 네모치세요. 우리 직장이에요. At a directors meeting, Jones finds out that the Valley Corporation has made several contributions to foreign politicians. 외국인 정치가한테 contribution, 기부금을 냈는데 that she suspects were illegal.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불법이에요. suspect니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 확인해야 돼요. 보고미 시정 조치해야 되고 그다음 dissociate 해야 돼요. 자, she checks, Jones checks with her firm's legal counsel. 확인했죠? 오케이. determines that the contributions were indeed illegal. 정말 불법이구나 확인했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네, 보고미 시정 조치해야 돼요. At the next board meeting, Jones urges the board disclose the distribution, contributions. 이거에 대해서 공시되지 않겠냐라고 시정 조치했어요. 보고 및 At the next board meeting, the board, however, votes not to make a disclosure. 여기에 대해서 공시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 illegal한데 공시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dissoci로 들어가는 거예요. Jones must appropriate action to actions would be true.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보고됐죠. 시정 조치했죠. 근데 안 바뀌죠. 그럼 dissociate 해야죠. B번이 정답이에요. Resign from the board and seek legal counsel as to her legal disclosure requirement. 나라도 외부 보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래요. 내부로의 보고는 했잖아요. 안 되니까 내부로의 보고 한번 해야 되는지에 대해 찾아보고 resign, dissociate 하라고요. A번. Protest the board actions in writing to the executive officer of Valley. 이미 했잖아요. BOD 미팅에서. 보고했잖아요, 이미. C번. Informer supervisor of our discovery. 내가 BOD인데 이미 했잖아요, 보고. 안 하기로 회사에서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B번이 정답이죠. 얼핏 보면 A, B, C 다 정답같이 보여요. 4번. Carrie Carson, CFA is a citizen, an emerging market country with no securities laws governing the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미공개 중요 정보를 쓰는 거에 대한 법규가 없는 국가에서 citizen이에요. Carson has clients, 별표, emerging market country. 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쓰는 거에 대한 법규가 없는 국가의 고객과 이러고 있고요. And in the neighboring country, which has a few poorly defined laws governing the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poor defined laws. 법규가 엉망이에요. If Carson has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그런데 내가 미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걸 써도 될까? 자, 미공개 중요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법규가 없는 나라에 나는 시민이고 법규가 없는 나라나 poorly defined 된 국가의 고객이에요. 그래도 나는 코드랑 스탠다드를 지켜야 되니까 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C번이에요. Cannot use the information to trade in either emerging market country or non-compliance country, neighboring country. 그 다음에요. 7번 보겠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least likely correct? 다음 중에서요. 틀린 거 골라세요. A member candidate, A번, participate or assist in a violation simply by having knowledge of the violation and not taking action to stop it. 내가요, violation에 can participate, 참여한 거가, 여기서 can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가능성이에요.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가담한 게 될 수도 있어요. 불법행위에 조력한 게 될 수도 있어요. By having knowledge of the violation. 내가 단순히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므로써 and not taking action to stop it. 하지만 막지 않음으로써. 정리하면요. 내가 불법행위에 대해 알았는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불법행위에 참여한 거나 조력한 게 될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맞나요? 맞는 내용이죠. Correct. B번. is held responsible for participating in illegal acts in instances. 자, 내가 불법행위에 참여한 것과 같은 책임을 져야 돼요.
instances where violation of laws is evident. 자, 불법행위 위반 사항이 너무나 명백한 to those who know or should know the law. those who know 위반 사항이 명백하다라는 거를 알아야만 하거나 should know the law 그 법규를 알아야만 하는 그 누군가에게는 불법행위에 참여한 것과 같은 책임을 지게 해요. 맞나요? 맞는 얘기죠. 그 불법행위를 다시요. 이미 알고 있거나 알아야만 하는 게 너무나 명백한 사람은 그 불법행위에 참여한 것과 같은 책임을 묻게 한대요. 맞나요? 오케이. B번 맞죠? 해석이 어렵죠? C번 must report evidence of legal violations to the appropriate governmental or regulatory organization. 자, 적절한 정부 기관들한테 뭐라고요? must report. 반드시 보고하래요. 그래요? 아니죠. can report 해요. governmental regulatory agency laws or requirements가 required 할 때 C죠. 커리큘럼북 가볼게요. 커리큘럼북 문제. Practice problems for reading 2. Practice problems for reading 2. example 18번이요. Practice problems for reading 2. Question number 18. So which of the following is a correct statement of a member's candidate's duty under the code and standards? 코드랑 스탠다드에 따르면 다음 중에서 correct한 statement를 얘기하래요. A번. In the absence of specific applicable law or other regulatory requirements. 법규가 없다라면 absence, 없다면 Code and standards govern the members or candidates' action. 코드랑 스탠다드가 멤버의 행위를 규정한대요. 맞나요? 오케이. B번. Member or candidate is required to comply only with applicable law, rule, regulations, or customs, even though the code and standards may impose a higher degree of responsibility. 코드랑 스탠다드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요구할지라도 나는 나한테 적용이 가능한 로컬 러라, 룰이나 레귤레이션이나 커스텀, 관습을 따르면 된대요. 맞나요? 아니죠. C번. Member candidate who trades securities in a securities market. 내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where no applicable local laws or stock exchange rules. 그 시장이 법규가 없는 상황이고요. Regulate the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미공개 중요 정보 사용에 대한 법규가 없는데 may take investment actions based on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내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용해서 take action을 할 수가 may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요? 아니죠. A번이 정답이죠. B, C는 틀렸고요. 이렇게 하면 1A가 끝나요. 자, 1시간 걸렸어요. 1A 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빨리 얘기할 거예요. 더 빨리 나갈 거예요. 어쨌든 쉬는 시간 7분 정도 가지고요.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